안녕하세요. 사차원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없지만 방송을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너무 답답해서 이거 합니다. 진짜 문재인 아저씨 제가 찍었는데 지금 이번 거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코로나니까 코로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거의 1000명대 급 육박할 만큼 왔다 갔다 하죠. 요거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아마 그 신천지 사태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2단계 쭉 유지하면서 이때 아마 2차 제한지원금인가 1차 제한지원금 줬어요. 2차 1차 그리고 그냥 누적이니까 열심히 잘 지키면서 했습니다. 이때가 광화문 집회 이후겠죠. 누가 허가했을까요? 지금 거의 적폐 세력이라고 봐도 될 만한 판사죠. 배후는 누군지 얘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라 예상해요. 그때 있었던 뉴스를 덮으려는 사람,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때 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때 이제 열심히 사람들이 또 방역에 힘썼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때 이렇게 아마 이게 지금 청에서 좀 올라갔죠? 격상이 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관심이 없어서. 이제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겠다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1단계를 완화한대요. 늘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10월 12일부터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12월 10일이면 10월 12일이면 이때거든요.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 보면 그래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아마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나라가 경제가 망한다 어쩐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추세상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1단계로 완화한다는 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표를 안 보시는 분들은 정부가 방역을 잘해서 줄어드나 보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놓겠죠? 그럼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겠죠? 정말 이때부터 주변에 많이 있다고도 하는데 안 쓰고 다니신 분이 많았어요. 1단계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점점 늘어났겠죠. 그러다가 이때 이제 추석 지나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기업적으로 번지게 된 거죠. 확산이 되니까 이제 1000명대 늘어나니까 2단계 하겠다, 2.5개 단계 하겠다, 3단계 하겠다. 3단계 또 못 하겠대요. 경제가 죽는다고. 사람이 죽습니다. 이때 1단계 완화 안 하고요. 2.5단계 했으면 요렇게 꺾였을 거예요. 근데 왜 풀었을까요? 누가 풀었을까요? 정은경 본부장님? 이제 청장님인가? 왜 나라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 뉴스를 보고 여론을 보고 허위 기사를 보고 그걸 풉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면 이때라도 했어야죠. 이때도 2단계 안 하고 쭉 기다리다가 이제 이거 강하게 해야 됩니다. 2주 했다 풀었다 2주 했다 풀었다 이런 거 안 되고요. 한 달은 해야죠. 그래야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때 충분히 잡을 수 있었잖아요. 안 되면 이때라도 잡을 수 있었잖아요. 왜 이걸 못 풉니까? 왜 못 잡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알아요. 근데 1단계로 완화라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녹화를 하지 않았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정부 하는지. 문재인 아저씨 진짜 무능하다고 하고 싶어요. 초기에 막 사람들이 문재양 이랬는데 동의 못했거든요. 아닌 거 아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근데 무능해요. 두 번째 얘기할까요? 자, 오늘 기사 뜬 거예요. 단독은 아닌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임차 상관없이 받는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만 국민입니까? 제가 못 받는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받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보면 임차인, 그러니까 임대인, 내가 건물을 갖고 있어도 임차인이면 누구든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을 보세요. 70억 정도 되는 분이 가게 운영하는데 돈 주겠다고? 착한 임대인? 싸게 주면 착한 거냐? 근데 얼마에 주면 착한 건데? 기준이 없잖아요. 저번에 50% 소득 수준 50% 이하면 주겠다. 50.1%는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0.1%는 누가 나누면 돼요? 이 사람들 봐요. 표팔이 하는 정권. 네 돈은 아까워도 남 돈은 안 아까운 거냐? 이재명 아저씨가 맞지만 다 주는 게 맞아요. 아니, 경제 효과도 봤잖아요. 통계가 나오는데. 제가 이 마음이 제 마음이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귀를 틀어막고 사는 건지. 네. 왜 조중동만 봅니까? 하긴 요즘에는 한겨레도 똑같은 짓을 하는데 국민의 소리를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적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비서관에서부터 네, 정무수석까지 다 해서. 이거 누구 머리에 나왔어요? 네, 아시죠? 대권 후보 이재명 아저씨 말고 이낙연 아저씨, 홍남기 아저씨는 대권 후보 아닌데 돈 관리하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이게 관둔다고 했을 때 왜 잡습니까? 그런 사람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문재인 아저씨 전 이해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제일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 이분이죠. 윤석열. 정말 이해가 갑니까? 이게 판사들 사찰하고 와이프는 비리 투자라고 해야 되나? 네, 장모 통해서 막 은행 잔고 증명까지 위조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겨우 나온 게 2개월. 네, 쫄았죠. 징계위원이. 왜 쫄았을까요? 그놈의 절차 따지다가. 이게 처음 딱 하기로 했던 날 했으면, 공개 안 됐을 때 했으면 과연 2개월 나왔을까요? 검찰들한테 털릴 거 두려운데 뉴스에 떴는데 윤석열 징계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도, 국민의힘이죠. 청와대도 왜 쫄았습니까? 그렇게 비리가 많아요? 당신들? 진짜 한심합니다. 공수처 하면 윤석열 털 거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공수처 들어가는 사람들 조국 장관 털듯이 안 털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면 계속 검찰 세상 가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아저씨 레임도 온 거나 다름없어요. 이 상황이라면. 총장직 복귀라잖아요. 왜 집행정지 했을까요? 판사도 쫄았습니다. 제가 음모론 하나 쓸까요? 판사가 사법농단했을 때 검찰한테 가서 조사를 받았죠. 아마 딜을 했겠죠. 우리 그만 잡아라. 그리고 판사가 검사 밑에 들어간 거죠. 판사는 약점을 잡은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 대신에 너네가 약점을 잡았으니까 이건 폭탄이에요. 던지기 전까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판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검찰이. 네, 적당히 봐주면서 거기서 발생했던 비리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문제 생기면 그래 너네 끝까지 가자. 우리 이거 기소할 거야. 너네가 재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재판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다. 그 판사 약점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아주 더러운 놈을 좀 덜 더러운 사람한테 약점을 잡고서 야 제쳐내. 그럼 판사 어떻게 될까요? 네. 판사 자격에서 떨어지겠죠. 검사는요. 기소 안 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술 먹고 뇌물도 아니고 김연아법도 아니고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근데도 이런 사람을 총장으로 놔둡니까? 그리고 잘못한 거 없는 추미애 아줌마, 저 그 아줌마 싫어해요. 노무현 하실 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단은 판사라서 세상 물정 모르니까 노동조 편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네, 원칙 좋죠. 노무현 아저씨 탄핵 찬성했죠. 탄핵할 거리는 아닌데 찬성을 했어요. 그거 말고도 많죠. 근데 일단 그래요. 근데 이 사람보다는 깨끗해요. 제가 봤을 땐 추미애 아줌마가. 근데 그런 사람을 보류요. 아마 쫓아내겠죠. 오죽하면 추미애 장관님이 사표를 냈겠습니까? 청와대가 힘을 안 실어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원칙대로 하겠다. 이 사람이 자기 제발로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다시 한번 그 징계위원 가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조폭 두목이에요. 근데 징계위원이 경찰이에요. 이 조폭을 잡아 넣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근데 이 조폭이 협박을 하는 거죠. 야, 너 나한테 집어 넣으면 내 부하들 시켜서 너네 가족들 해코지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심사위원이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두려우니까 이 두목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경찰이 범죄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다른 하나, 과감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하 직원들까지 일망타진하는 겁니다. 그럼 해코지 안 당하겠죠.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네, 징계위원은 쫄았죠. 그래서 조폭두목을 풀어준 겁니다. 결국은 상전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누가 잡아요, 이 사람을? 판사가 못 잡는다니까요. 판사도 쫄았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검찰 밑에 그냥 수하가 됐어요. 문재인 아저씨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원칙대로 하잖아요. 양아치랑 조폭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팟캐스트 얘기했나? 혼자 깨끗한 척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적폐세력 못 잡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아저씨를 그때부터 계속 밀었는데 안 봐주잖아요. 이번에도 이낙연 아저씨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당대표로 나오고 대선 후보 되겠죠.
이재명 씨 힘 없으니까 다음 대선 대권 후보 못 되겠죠. 100% 국민 경선을 하면 됩니다. 근데 민주당 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 답답한 게 그겁니다. 적폐들은 이재명 아저씨 같은 사람 싫어합니다. 노무현 아저씨 같은 사람 싫어합니다. 노무현 아저씨가 후보가 됐었던 이유, 김대중 아저씨가, 그리고 전 국민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근데 당내에서 선거하면 이낙연 아저씨가 돼요. 적폐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또 생기겠죠. 그게 답답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떨어들어도 어차피 들어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전 마이너니까. 근데 떠들어요. 답답하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 시간이 없는데 여기 시간이 뜰까요? 지금 11시입니다. 잠도 안 자고 이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주변 옆집이나 윗집에서 싫어할 거예요. 아, 쟤는 이 미쳤나, 이 야밤에 혼자 떠들고 있어. 근데 진짜 답답합니다. 문재인 아저씨 안 듣겠지만 저 요즘에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 청와대에 무슨 문제가 있나? 문재인 아저씨가 지금 박근혜 아줌마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그냥 주변에 휘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 물론 티가 나지 않고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고 해준 게 한 게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얘기해요. 내가 체감되는 게 없다고. 세금만 늘어났다고. 다음 정권 민주당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추월했어요. 지지도가.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가져온 정권인데 국정농단을 했던 세력한테 다시 정권을 눕혀줍니까? 진짜 제발 부탁인데 다음에 대통령 저쪽이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안 넘겨주려고 검찰 통해서 대선 후보 이 야권에서 나온 사람들 다 털 겁니다. 없으면 없는, 죄가 없으면 만들어서더라도 후보 못되게 만들 겁니다. 원칙 갖고 싸우면 못 이겨요. 장담합니다. 문재인 아저씨, 당신이 진짜 원칙대로 해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당신은 죄인이 될 겁니다. 민주주의에, 대한민국에. 이미 레임덕 왔어요. 윤석열한테 당신은 밀렸어요. 뭐 때문에? 조규고 아저씨 사표 수리한 때부터. 윤석열이 못하고 있으면 내쫓아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윗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원칙에서 어긋난 거예요. 당신 좋아하는 원칙대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까요? 처음에 외교? 북한과의 관계? 뭐 했습니까? 여태까지 신경도 안 쓰죠. 관심도 없죠. 이제 이게 생색내기예요. 밑에 있는 사람 말만 듣지 마시라고요. 현대차 수소차 만드는 거 지원이나 하고 쓸데없는 데 세금 낭비하고 그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거, 아니 변호사까지 됐는데 그 판단할 능력이 안 됩니까? 뉴스 안 봅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TV 안 봅니까? 맨날 박근혜 아줌마가 했던 것처럼 지지자들만 만나니까, 거짓된 사람들만 만나니까 기 막으신 거죠. 인생의 낭비라는 트위터, 페이스북, 트럼프처럼 조금만이라도 하면, 당신 욕하는 거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인맥 100명 없는 사람은 노출되지가 않아요. 그게 공정한 겁니까?
물론 도배되는 것보단 낫지만 답답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업은 기업대로 싫어해요. 국민은 피해봤다고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까요? 조국 아저씨 와이프 정경심 씨 교수님 징역 4년 받았어요. 그게 원칙입니까? 물론 행정부에서 사법부 터치 못하는 게 원칙이겠죠. 네, 그 사법부를 터치를 못하는데 이 행정부 검찰총장님은 터치를 합니다. 그 원칙을 어기신 분을 끝까지 데려가는 게 원칙인가요? 답답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보다 그나마 덜 더럽기 때문에 민주당을 뽑을 겁니다. 다음에 이낙연 아저씨가 나오면 하지만 안 뽑을 거예요. 투표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제 투표권. 미국에서 트럼프가 됐던 이유 아시나요? 힐러리가 이거 음모론이에요. 네. 버니 샌더스를 이기지 못했는데 투표 조작을 해서 힐러리가 나왔어요. 어쨌거나 사람들은 힐러리를 싫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돼서 힐러리를 지지 안 했던 민주당 당원들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된 겁니다. 저 미리 얘기하지만 이낙연 아저씨가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 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선될 거 네, 안타깝죠. 하지만 이낙연 아저씨가 돼도 국민의힘이 당선된 거랑 똑같은 세상이 옵니다. 예언할게요. 이건 100%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누구 찍으나 똑같으면 안 찍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정의당 네, 그나마 노회찬 아저씨 있을 땐 괜찮은데 네, 정의가 없는 정의당이 됐어요. 정의를 찾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어차피 볼 사람 없으니까 검찰도 제 거 안 볼 거잖아요. 털면 털리겠죠.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들인데. 판사님들, 네, 당신들이 판사입니까? 공부만 잘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아닌데. 저는 당신들보다 머리가 좋아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그래서 기득권이 되지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지금 거의 뭐 사회 하층이긴 한데 물론 집안은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사회 하층인데요. 거의 빈곤합니다.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는 아니에요. 근데 혜택을 못 봐요. 이번에 참 보면서 어이가 없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정책들이 많은데 되게 재밌는 거 맨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자, 봐요. 재판을 해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민사할게요. A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윤석열이 잘못했어요. 조국 아저씨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피해본 걸 보상을 받고 싶어서 윤석열을 고소를 해요. 나 한 10억 이상 손해를 봤다. 돈 내놔. 윤석열이 졌어요. 현실에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국 아저씨가 이겼는데 돈을 윤석열이 돈 없다고 못 주겠대요. 배째래요. 그리고 뭐 형사 걸어가지고 벌금이 나왔어요. 그럼 돈을 정부가 갖고 가요. 근데 조국 아저씨한테는 돈이 생기지 않아요. 정부는 돈을 벌었어요. 벌금 받았으니까 윤석열한테. 그 벌금을 피해본 사람한테 줘야지 왜 정부가 갖고 갑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제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벌금 내죠? 네,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그러면 그거를 개선할 수 있게끔 그 벌금을 써야 되잖아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 돈을 걷어가요. 그러고서 그걸 돈을 딴 데 써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를 처리 안 하면 다음에 이행강제금 또 부과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제대로 된 일처리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걸 안 하고 있으면 강제권을, 이행 강제금으로 해서 집행을 해서 그 돈을 찾아요.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돈만 뜯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죠. 제가 얘기해도 어차피 안 듣잖아요. 그러면 위정자인 당신들이 해야죠. 그런 거 고치라고 당신들 표 뽑아놓은 거예요. 국회의원 해놓고 시청, 공무원, 대통령 뽑아놓은 거예요. 안 하시잖아요. 답답합니다. 이재명 아저씨는 들어줘요. 계속 고쳐요. 그게 당신이랑 이재명 아저씨의 차이예요. 토론회 할 때, 행정할 때 이재명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올라가서 문재인 아저씨랑 똑같은 짓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명박 아저씨 같은 짓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는 이재명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맞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이재명 아저씨가 된 다음에 문재인 아저씨가 됐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당신 내려오기 전에 대통령 2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국처럼. 그래서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재명 아저씨는 한 번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행정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아저씨 빠 같지만 빠라고 부르면 빠로 할게요. 근데 이 코로나 시국에서 누가 제대로 된 행정을 했는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도 나도. 조중동만 아니라면, 국민의힘 지지자만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판단하겠죠. 진짜 마치겠습니다. 오랜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이제 2021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저는 제 삶이 이렇게 나라까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진짜 빈곤증입니다. 이번 달에 제가 소득이 거의 0원에 수렴합니다. 쓴 걸 하면 마이너스예요. 카드로 썼어요. 적당히 먹고 사는 수준이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확인해주지도 못하고 판단해주지도 못해요. 누구 때문일까요? 진짜 이재명 아저씨 말대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30만원씩 3개월에 한 번씩 딱 4번만 줬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대출 끌어다 쓰고 영끌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 문재인 아저씨 당신 탓입니다. 사람을 잘못 쓰지 않은 당신 탓입니다. 저희가 홍남기 아저씨 못 바꾸잖아요. 이낙연 아저씨 못 바꾸잖아요. 여성가족부 장관 못 바꾸잖아요. 윤석열 못 바꾸잖아요. 근데 당신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전 오늘부터 당신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인 아저씨. 미안하다. 과거에 민주당을 찍은 나야.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안철수 아저씨 쪽인 쪽, 정의당 당신들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행정과만 지지합니다. 일단 이재명 아저씨,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만 지지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유치원 3법 했던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도 적폐예요. 표 받기 위해서 그 짓 했을 뿐입니다. 통과 안 될 거 알면서 했는데 우연찮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냥 이름 끌기 위해서 할 뿐이에요. 권력에 눈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아저씨, 당신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부터 새로 또 문 닫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제 끝낼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아저씨 지지자라면, 대깨문이라면 네, 저 미워하셔도 괜찮아요. 욕먹고 오래 살게요. 저도 지금은 지지했었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마 새해까지는 방송을 안 할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